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죠. 보도국의 권영철 선임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하신 얘기는요? 박시영 그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오늘은 권영철 선임 기자의 마지막 방송 날이기도 하고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이죠. 마지막 제가 이제 박시영 앵커랑 마지막 방송한다는 거겠죠. 예. 오늘이 12번째 맞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예.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2003년부터 9월 11월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정했거든요. 2004년 제1회 자살 예방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했으니까 올해가 12번째 맞는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이라는 말 자체가 참 민망합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째 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때가 아마 카드 대란이 일어난 그 해였죠. 2003년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OECD 자살률 1위 왜 안 떨어질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그럼 자살로 사망하는 분이 몇 명인가요?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14,427명입니다. 2012년보다 267명이 증가한 것인데 하루에 40명, 36분마다 한 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네.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012년 28.1명에서 2013년 28.5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올해 자료가 곧 발표될 겁니다만 2014년은 이보다 더 증가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11년째 OECD 나라 중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 2002년에 10만 명당 22.7명이었는데 2003년에 28.1명으로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4년에는 29.5명, 이게 2009년에는 33.8명으로 껑충 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는 29.1명으로 줄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이제 OECD 헬스 데이터하고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그게 이제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라고 얘기를 해서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는 OECD가 보정을 해서 수치를 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건가요? 박정현 그는 자살이 개인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도 한데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망 매 36분마다 한 명씩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다면은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죠, 그죠? 네. 자살률이 가장 낮은 5개 나라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터키가 2.6명으로 가장 낮고요, OECD 국가 중에. 예. 그리스 4.2명, 멕시코 5.0명, 이탈리아 6.3명, 이스라엘 6.4명 등이거든요. 예. 그 나라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나 소득이 앞서는 나라가 이탈리아 정도밖에 없겠죠. 네. 그리스는 지금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은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예.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앞두고 아랍권 최대 위성 방송인 알자지라가 자살의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 여기에서 알자지라는 한국 청소년은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대학 입학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중년층은 주로 개인의 경제 문제에 대한 고민, 노인들은 전통적 가족 단위의 붕괴에서 비롯된 고립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잘 분석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전문가들도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과 고독, 치열한 입시 경쟁, 취업난 등을 주요 자살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남성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기 때문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잠시 예를 들자면은 2013년 기준으로 80대 남성 노인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68.9명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그 평균 자살률보다 훨씬 높은 거네요. 그러면 이제. 평균 자살률이 28.5명이니까 엄청나죠. 예. 70대는 110.4명입니다. 남성 전체의 평균이 39.8명인데 이게 노년층 자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서울대병원 윤대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자살이 증가하는 것은
오래 살게 됐지만은 그에 대한 준비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어떤 네. 정부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은 네. 전문가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물으면 각각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만은 두 가지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살 예방 업무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에서 맡고 있는데 예. 사무관 한 명이 맡고 있습니다. 한 명입니까? 예, 보건복지부의 업무 분장을 보면은 정신건강정책과의 업무가 12가지인데 자살 예방 업무는 그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예.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자살 예방법을 발의했던 안명옥 국립의료원장은 자살 문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면서 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빛이 나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네. 당장 성과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한 명이 또 담당하니까 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자, 그럼 네.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자살 예방 예산은 올해가 89억 4천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마저도 내년에는 85억 4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나마 줄었다 있는 것도. 일본이 3천억 정도의 예산을 쓰거든요. 예. 터무니없이 좀 적게 비교가 쓰이군요. 안 될 정도죠. 예, 예. 중앙대 예방의학과 이원영 교수는 100억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 교수는 그 자살이 암의 사회 경제적 질병 부담의 50% 수준에 이르르고 있는데도 전체 암 예방 관리 예산의 5%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암 사업 지원은 한 해에 1,000억이 넘거든요. 결핵 지원 사업도 369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예. 자살 예방 사업은 89억밖에 안 됩니다. 자, 예산 문제가 있었고 다른 네. 이유는요? 세 번째는 첫 번째 이유와 좀 겹치는 문제긴 하지만은 제도적으로 자살 예방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때 경험했지만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고요. 그동안 발의된 자살 예방법을 봐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살 예방 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제안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보건복지부의 요구로 인해서 이렇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유현재 서강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6분마다 한 명씩 사망하면은 대한민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네 번째는 언론의 보도도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책임도 있다. 자살 보도 권고 규준이 2013년 그 발표됐거든요. 2.0이. 네. 근데 아마 자살 보도를 언론사의 조회수 늘리게 이용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각 언론사 홈페이지나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은 자살이라는 단어가 넘치고 있죠. 예.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고요. 다섯 번째는 자살에 대해 지나치게 수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살 보도가 넘치고 있는데도 뭐 독자나 시청자, 청취자 뭐 이런 네. 수용자들이 무감각하게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자살 보도가 나오면은 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예. 베르토르 효과라고 유명 연예인이 사망하면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국민들이 좀 이런 자살 보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여기고 자살 보도가 나오면은 항의 전화를 하거나 항의 댓글을 달거나 항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그런 사실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관련 대책도 좀 많이 그러니까 필요해. 범국가적으로 일을 벌여야 되고요. 예,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권현철 기자, 네, 앞으로도 김현정 뉴스 시즌2에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